심야수첩, 오늘 밤은 텅 빈 식탁 위에 남겨진 기이한 기록을 펼쳐봅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한 수사관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보통 참혹한 시신이나 파괴된 흔적입니다. 핏자국, 깨진 유리창, 뒤져진 서랍 같은 것들 말이죠. 그것들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알리는 요란한 경고음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2016년 8월 29일 호주 멜버른 북동쪽 실반 지역의 한 대저택에서 발견된 광경은 그보다 훨씬 기묘하고 소름 끼치도록 조용했습니다. 이곳은 마크 트롬과 자코바 트롬 부부 그리고 성인이 된 세 자녀가 함께 사는 집입니다. 지역에서 꽤 성공한 베리 농장을 운영하는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이었죠. 월요일 아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마주한 집안의 풍경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했습니다. 문은 잠기지 않았고 집안은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귀중품도 그대로였습니다. 강도의 소행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식탁 위를 확인하던 경찰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그곳에는 이 가족의 모든 것이 버려져 있었습니다. 여권, 신분증, 신용카드, 현금이 든 지갑, 그리고 가장 이해할 수 없는 물건들, 바로 5대의 최신형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2016년입니다. 20대 자녀 셋이 있는 가정에서 가족 구성원 전원이 자신의 스마트폰을 집에 두고 나간다는 게 가당키나 한 일일까요? 그것도 지갑과 신분증까지 모두 놔둔 채 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출이 아니었습니다. 현대사회와의 완벽한 단절을 선언한 야반도주였습니다. 납치였을까요? 아니면 급박한 재난 대피였을까요? 현장 감식 결과 외부 침입의 흔적은 단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 총을 겨누며 협박한 흔적도, 몸싸움이 벌어진 자국도 없었습니다. 다시 말해 트롬 가족 5명은 제 발로 자의에 의해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났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들이 남긴 것은 물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신원과 연락수단, 그리고 사회적 안전망을 모두 식탁 위에 내려놓고 미지의 공포를 피해 어둠 속으로 차를 몰았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평범하고 성실했던 5 식구를 세상 밖으로 내밀어버린 걸까요? 그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그러나 오직 그들의 눈에만 보였던 적의 정체를 추적하기 위해 시간을 24시간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비극은 언제나 가장 평화로운 풍경 뒤에 숨어 조용히 그 틈을 벌립니다. 트롬 가족의 삶은 겉보기에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빅토리아주 실반의 비옥한 토양 위에서 그들이 운영하던 베리 농장은 지역 내에서도 손꼽히는 규모였습니다. 아버지 마크 트롬은 흙의 정직함을 믿는 성실한 농부였고, 어머니 자코바와 세 자녀는 농장 일을 도우며 땀의 가치를 아는 건강한 청년들로 자랐습니다. 이웃들은 그들을 서로에게 헌신적이고 흠잡을 데 없는 가족으로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2016년의 여름, 그 견고했던 가족의 성벽에 눈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가기 시작합니다. 균열의 시작점은 가장 신뢰받던 리더, 아버지 마크였습니다. 그 무렵 마크의 행동은 미묘하게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는 장부를 확인하고 또 확인했습니다. 농장의 재정 상태는 흑자였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빚 독촉에 시달리는 사람처럼 초조해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가족들에게 목소리를 낮춰 말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들이 우리 농장을 뺏으려 해. 처음엔 그저 가장의 과도한 스트레스나 노파심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크의 공포는 구체적이고 집요했습니다. 그는 집안의 거울을 의심했고 전화기 너머의 잡음을 도청의 신호라 확신했습니다.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이 가족이 지나치게 화목했다는 점입니다. 외부와의 교류가 활발했다면 누군가 그건 망상이야, 병원에 가보자 라고 말해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트롬 가족은 그들만의 왕국 안에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가족 간의 유대는 맹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공포가 진실이라고 믿어버린 어머니 자코바를 시작으로 공포는 바이러스처럼 세 자녀에게 전이되었습니다. 8월 29일 월요일, 마크가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그는 가족들을 거실로 불러 모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에 찬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어. 오늘 밤 그들이 들이닥칠 거야. 그는 현대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끊어야만 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위치 추적을 피해야 한다는 명분 아래 가족의 생명줄과도 같은 휴대폰과 신분증, 지갑을 모두 식탁 위에 내려놓게 했습니다. 20대의 자녀들이 이 말도 안 되는 지시를 거부하지 않고 순순히 따랐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이 사건이 가진 가장 기이한 지점입니다. 이미 그들의 집은 안식처가 아닌 적들에게 포위된 감옥이었습니다. 오후 늦은 시각, 마크의 회색 푸조 차량에 5 식구가 몸을 씻습니다. 목적지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직 이곳이 아닌 어딘가로 가야 한다는 강박만이 운전대를 잡은 마크의 손을 지배했습니다.
엔진 소리가 들리고 차가 출발합니다. 이 평화로운 농장을 뒤로 한 채 그들은 스스로 만든 지옥을 향해 엑셀을 밟았습니다. 이것은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유령과의 추격전,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멜버른을 빠져나온 회색 푸조는 북쪽을 향해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차 안의 공기는 마치 진공 상태처럼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고 내비게이션에 안내 음성도 없었습니다. 오직 타이어가 아스팔트를 긁는 소리와 백미러를 수시로 확인하는 아버지 마크의 거친 숨소리만이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5명의 성인이 좁은 승용차 안에 갇혀 보이지 않는 적을 피해 질주하는 상황. 이것은 단순한 드라이브가 아니라 바퀴 달린 밀실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출발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 워버턴 인근을 지나던 때였습니다. 아버지 마크가 뒷좌석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습니다. 누군가 전화기를 가지고 있어 우리 위치가 노출되고 있다고. 그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유일하게 이 상황에 의문을 품었던 아들 미첼이었습니다. 그는 혹시 모를 비상사태에 대비해 몰래 휴대폰 하나를 숨겨왔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서슬, 퍼런 추궁과 어머니의 겁에 질린 눈빛 앞에서 미첼은 굴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달리는 차의 창문을 내렸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차 안으로 들이닥치며 가족들의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립니다. 미첼은 자신의 휴대폰을 어둠 속 도로 밖으로 힘껏 던져버렸습니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그들이 세상과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끈이 끊어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완벽한 고립무원이 되었습니다. 밤새도록 800km를 달려 날이 밝아올 무렵 그들은 뉴사우스웨일스주 베서스트에 도착했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사은 가족들의 신경은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먼저 이성의 끈을 잡은 건 아들 미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선언했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에요. 아무도 우릴 쫓아오지 않아요. 저는 여기서 내리겠습니다. 미첼은 가족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광란의 질주에서 벗어나야만 가족을 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아들이 차에서 내리자 균형은 급격히 무너졌습니다. 현실 감각을 담당하던 한 명이 사라지자 남은 4사람의 망상은 걷잡을 수 없이 증폭되었습니다. 그들은 다시 차를 몰아 재놀란 동굴로 향했습니다. 첩첩산중 길은 험하고 인적은 드문 곳입니다. 이곳에서 딸들 리아나와 엘라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공포의 대상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들을 쫓는다는 보이지 않는 적보다 지금 눈앞에서 핸들을 잡고 있는 아버지가 더 무섭게 느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아버지는 쫓기고 있다며 쉴 새 없이 경로를 바꿨고 어머니는 불안에 떨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뒷좌석의 2자매는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여기서 도망쳐야 해. 부모님에게서 벗어나야 해. 평생 법을 어긴 적 없던 2자매는 그곳에서 충격적인 선택을 합니다. 부모가 잠시 틈을 보인 사이 그들은 차에서 뛰어내려 낯선 사람의 차량을 훔쳤습니다.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살아야겠다는, 이 숨막히는 광기에서 탈출해야 한다는 본능적인 몸부림이었습니다. 이제 채는 마크와 자코바 단 둘만이 남았습니다. 자식들마저 모두 떠나버린 텅 빈 차 안. 하지만 마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진 것조차 적들의 공작이라 믿으며 그는 엑셀을 더 깊게 밟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여있던 운명 공동체가 해체되던 그 밤, 그들은 각자 다른 방향으로 어둠 속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누구도 예상치 못한 기이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가족이 흩어진 그 시점부터 사건은 수사관들에게 악몽 같은 퍼즐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보통의 실종 사건은 점 하나에서 시작해 수사망을 넓혀갑니다. 하지만 트롬 가족 사건은 광활한 뉴사우스웨일스주 전역에 무작위로 찍힌 점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형국이었습니다. 가장 먼저 경찰을 당혹게 한 것은 첫째 딸 리아나의 발견이었습니다. 8월 30일 골번 지역의 한 주유소, 키스라는 이름의 남자가 자신의 픽업 트럭 짐칸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합니다. 덮개를 걷어낸 그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젊은 여성이 짐칸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바로 리아나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공포는 그녀가 발견된 장소가 아니라 그녀의 상태였습니다. 리아나는 경찰이 이름을 물어도 어디서 왔냐고 물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묵비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의학적으로 그녀는 긴장증 상태였습니다. 마치 공포가 뇌의 퓨즈를 끊어버린 것처럼 그녀는 자신이 누구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한 채 허공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불과 이틀 전까지 농장의 장부를 관리하던 똑똑한 여성이 말도 못하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도대체 그 짧은 시간 동안 짐칸 안에서 무엇을 목격했기에 영혼이 증발해버린 걸까요?
비슷한 시각 막내딸 엘라는 훔친 차를 몰고 기적적으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안도했지만 곧이어 발견된 어머니 자코바의 상태는 수사팀을 다시 미궁 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멜버른에서 350km 떨어진 야스 지역의 한 병원. 그곳에서 발견된 어머니 자코바는 온몸을 떨며 의료진에게 애원했습니다. 남편을 찾아야 해요. 사람들이 우릴 죽이려 해요. 경찰은 즉시 트롬 가족의 배경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분명 이들을 이토록 공포에 질리게 만든 실체가 있어야만 했습니다. 거대 마약 조직의 연루, 사채업자의 협박, 아니면 사이비 종교. 하지만 조사관들이 파헤친 진실은 너무나도 허무하고 그래서 더 기이했습니다. 약물 검사 결과 전원 음성, 재정 상태, 부채 없음, 오히려 부유함, 범죄 연루, 깨끗함, CCTV 분석. 그들의 차를 뒤쫓는 차량은 단 한 대도 없었습니다. 수사관들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피해자는 있는데 가해자가 없습니다. 쫓기는 자는 있는데 쫓는 자는 없습니다. 5명의 멀쩡한 성인들이 존재하지 않는 유령에게 쫓겨 1600km를 달리고 차를 훔치고 정신을 놓아버린 겁니다. 이제 남은 것은 단 한 사람, 이 모든 광란의 지휘자이자 유일하게 아직 발견되지 않은 아버지 마크 트롬뿐이었습니다. 그는 홀로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가족들을 차례로 낙오시킨 채 그는 여전히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어딘가를 달리고 있는 걸까요? 수색대는 마지막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왕가라타의 숲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사건의 종지부를 찍을 가장 기묘한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수사당국은 왕가라타 지역에 대규모 수색대를 급파했습니다. 헬기가 상공을 선회하고 경찰견들이 숲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 추격전은 일반적인 도주범 검거와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보통의 범죄자는 잡히지 않기 위해 숨습니다. 하지만 마크 트롬은 싸우고 있었습니다. 물론 오직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는 적들과 말이죠. 9월 3일 토요일 오후 왕가라타 공항 인근의 한적한 도로변에서 결정적인 신고가 접수됩니다. 도로계에 이상한 남자가 있어요. 차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차의 블랙박스에 잡힌 마크 트롬의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며칠을 씻지 못해 흙투성이가 된 옷을 입고 퀭한 눈으로 도로 위를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다가오자 그는 도망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을 향해 가운데 손가락을 치켰으며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 그의 눈에 경찰은 구조대가 아니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을 해치러 온 거대 조직의 하수인이거나 이미 매수된 부패 경찰로 보였을 겁니다. 멈추시오. 마크 트롬 씨입니까? 형사들이 차에서 내려 그를 에워쌉니다. 긴장된 대치 상황. 혹시 모를 흉기 소지 가능성 때문에 손은 반가소에 근처에 머물러 있습니다. 마크는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두리번거립니다. 덤불 속, 나무 뒤, 하늘. 그의 시선은 1초도 가만히 있지 못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저격수가 자신을 노리고 있다고 믿는 사람의 전형적인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체포, 아니 구조의 순간은 허무하리만치 싱겁게 끝났습니다. 경찰이 그에게 수갑 대신 물과 담요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을 걸었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전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쫓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 집으로 갑시다. 그 순간 마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져 있던 광기의 끈이 탁 하고 끊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를 지배하던 거대한 음모론은 실체하는 증거 앞에서 힘을 쓰지 못했습니다. 가족들이 무사하다는 말, 그리고 며칠 만에 마주한 타인의 호의적인 태도, 그것이 그가 쌓아 올린 망상의 성을 무너뜨렸습니다. 경찰서로 이송된 마크는 며칠 전 농장을 떠날 때의 그 광기 어린 독재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저 겁에 질리고 지치고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혼란스러워하는 중년 남성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반전은 그가 가족들과 격리되자마자 빠르게 이성을 되찾았다는 점입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공유 정신병의 역설이라고 부릅니다. 망상을 생산해내는 주동자인 아버지와 떨어지자 자녀들과 아내의 증세가 호전되었고, 반대로 자신의 망상을 믿어주고 강화해주던 동조자들이 사라지자 아버지의 망상 또한 힘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1600km나 달리게 만들었던 007 영화에나 나올 법한 추격전의 실체, 그것은 도로 위에 없었습니다. CCTV에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오직 그들의 뇌 속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낸 전기 신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수사관은 마크 트롬에게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그토록 두려웠습니까? 마크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 침묵은 인정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했던 행동들이
사실은 가족을 가장 위험한 벼랑 끝으로 몰고 갔다는 뼈 아픈 현실을 마주한 것입니다. 모든 소동이 끝난 후 트롬 가족은 다시 실반의 농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은 이 사건을 범죄가 아닌 의료적 비상사태로 종결지었습니다. 누구도 처벌받지 않았고 마크 트롬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뒤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지금 그들의 농장에는 다시 평화로운 바람이 불고 베리 열매는 붉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완벽한 일상을 회복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어딘가에는 1600km의 도주극이 남긴 보이지 않는 타이어 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다는 것을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서늘한 공포는 그들을 미치게 만든 원인이 약물이나 사이비 종교 같은 외부의 악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 원인은 놀랍게도 가족 간의 깊은 신뢰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아버지의 말을 의심 없이 믿고 따른 이유는 마크가 평소에 그만큼 헌신적이고 훌륭한 가장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과 믿음이라는 가장 숭고한 가치가 상황에 따라서는 광기를 전염시키는 가장 치명적인 통로가 될 수도 있다는 역설. 이것이 트롬 가족 사건이 우리에게 던지는 묵직한 질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공유 정신병이라 부릅니다. 폐쇄된 관계 속에서 지배적인 한 사람의 망상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복사되는 현상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저마다의 알고리즘과 확증 편향이라는 좁은 차 안에 갇혀 살아갑니다. 트롬 가족이 달렸던 그 폐쇄된 승용차는 어쩌면 소통이 단절된 채 각자가 믿고 싶은 것만 믿고 달리는 우리 사회의 축소판일지도 모릅니다. 지금 당신의 식탁은 평온합니까? 당신이 굳게 믿고 있는 그 사실은 정말로 창문 밖의 세상과 일치합니까? 혹시 당신도 보이지 않는 적을 피해 인생이라는 고속도로를 위태롭게 질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백미러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광기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가장 믿었던 사람의 목소리를 타고 가장 안락한 것일 안으로 조용히 스며듭니다. 트롬 가족의 여행은 끝났지만 인간 심연에 대한 미스터리는 여전히 텅 빈 도로 위를 떠돌고 있습니다. 오늘 밤의 기록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지금까지 심야 수첩이었습니다.